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이 영상은 상당히 흥미로울 만한 주제이기 때문에 좀 짧지만은 한번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중국의 큰손 챈들러 고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챈들러 고어는 중국의 채굴 업체인 비트뱅크 대표이기도 하고요. 암호화폐 엔젤 투자자이기도 하면서 바이낸스나 게이트.io, 후오비 등의 자문 역할도 했었고요. 이더리움, 네오, 트론 등의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이더리움의 작업 증명에서 또 지분 증명으로 넘어가는 머지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됐을 때 이 작업 증명 기반 이더리움 하드포크를 주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바로 채굴업계 큰손이 바로 이 챈들러 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 챈들러 고가 본인 공식 트윗 계정에서 파이 관련 트윗을 남기고 고정을 시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어 번역은 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해석을 해보자면 오프 사이트에서 1000만 파이 코인을 구매할 계획입니다. KYC는 양도할 수 있습니다. 위챗에 개인 메시지로 저에게 연락을 하십시오. 거래가 10만 미만이면 방해하지 마시고요. 거래가 완료되면은 아이폰 14로 보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챗 번호를 남긴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일단 중국어는 번역을 한다 하더라도 확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직접 중국어가 가능한 분에게 해석을 부탁드렸고, 내용을 정확하게 보자면 나는 장외에서 1000만 개의 파이코인을 사들일 예정이다. KYC로 전환을 할 수 있다. 위챗 개인 메시지로 나에게 연락을 달라. 10만 이하 거래는 사절. 거래 소개 성공 시 보상으로 아이폰 14 한 대를 주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남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트윗이 12월 30일에 올린 글이고 이 공지로 인해서 위챗에 약 8,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메시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다 주고 있는 것이 늦어지고 있으니 양해해달라 이런 메시지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12월 31일에는 팬들이 제안한 것처럼 니콜라스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매수를 해야겠다 이런 트윗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일단 챈들러 고라는 이 큰 손이 파이코인을 초반에 매집을 하려는 이 의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틀림없이 이 매집 세력은 여러 군데 존재하고 지금 파이의 물량은 시장에서 점점 말라간다 이런 식으로 항상 말씀을 드려왔었는데요. 제가 예전부터 CSV 파일로 몇만 건씩 데이터를 일일이 분석을 해서 실로 무시할 수 없는 양의 파이코인이 매집이 일어나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는 이것이 어떤 온라인에서 실체라든지 어떤 미디어상에서 유명 인플루언서가 대놓고 이런 매집 행위를 시도를 한다라든지 이러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챈들러 고가 기본 10만 파이 이상부터 한 번에 매집을 할 것이다. 장외 거래, OTC 거래로 1000만 파이를 사들일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현재 오픈 메인넷 단계가 아닙니다. 그 말은 현재 KYC를 받은 유저 수가 이제 고작 200만 명 정도밖에 넘질 않았습니다. 이 200만 명 지갑에 파이코인이 지금 마이그레이션이 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1인당 파이코인이 1000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또 락업량을 제외하게 되면요, 1인당 사용 가능한 파이코인은 대략 평균 200개 이하입니다. 이것은 제 데이터 계산으로도 그랬었고 코어팀에서 가끔씩 말해준 데이터와도 일치한 얘기입니다. 1인당 100개가 겨우 넘는 이 파이코인들로 해서 현재까지 약 200만 명 정도가 마이그레이션이 되어 있는데요. 파이 블록체인을 가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현재까지 총 마이그레이션 된 파이 양은 약 14억 개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락업된 물량은 11억 개 정도 돼 있고요. 그래서 대략 3억 개 이상의 파이코인만이 이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1000만 개 파이를 매집한다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파이의 생태계에서는 토큰의 분배가 소수에게 밀집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고요. 즉 현재 상태는 고래나 개미나 다 고만고만하다라는 얘기고요. 아까 매집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저도 분석을 많이 해봤는데 데이터를 보면은 이 시장 상황에서는 매집이라고 해봤자 몇만에서 몇십만 개가 닿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정이 엄청 많지도 않습니다. 챈들러 고가 이렇게 위챗으로 8,000통 아니면 10,000통 이렇게 일일이 채팅을 해가면서 본인 계획에 도달할 때까지 일일이 거래를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챈들러 고가 이 거래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파이코인 매집을 법정 화폐로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는 순간 이 사람의 파이 계정은 바로 동결이 될 겁니다. 바로 파이의 폐쇄형 메인넷 규정 위반이 되는 것인데요. 파이오니어들은 이 얘기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파이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실 겁니다. 파이의 폐쇄형 메인넷의 블록체인은 현재 코어팀 노드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팀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즉 규정 위반 계정들은 코어팀의 결정에 의해서 밴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결이 되고 있다는 뜻인데요. 물론 현재 오픈 메인넷으로 가기 위해서 수많은 개인 PC들이 지금 파이 네트워크 노드가 되어서 현재는 테스트넷과 연결 중인데 파이 생태계의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된다면
파이 또한 이 수많은 노드에 의해서 운영이 될 것이고 그때에는 탈중앙화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코어 팀이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폐쇄형 메인넷이라는 것이고 코어 팀에 만든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그 규칙이 바로 파이코인을 절대 현금으로 교환하지 말 것, 또 하나는 파이코인을 절대 타 암호화폐와 교환하지 말 것, 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이 파이코인으로 식당에서 음식도 사 먹고 또 개인 물품으로 거래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힘들게 거래를 일일이 해서 파이코인을 모으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행위로 파이 관련 생태계 앱이 또 개발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파이코인을 투기적 관점이 아니고 어떤 스마트머니의 개념으로 접근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이 챈들러 고가 이 파이코인을 최소 10만 개씩 현금으로 교환을 하게 된다면 그 증거는 남을 것이고요. 그 누군가가 코어팀에 그 증거를 신고하게 된다면 챈들러 고의 계정은 그냥 동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 규모의 파이코인이 한 번에 이동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코어팀에서도 바로 캐치를 해서 그에 따른 확인 절차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팬 중 한 명이 그러지 말고 코어팀의 니콜라스를 찾아가서 거래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트윗을 보면 실제 파이의 코어팀이죠. 니콜라스를 만나려는 의도를 볼 수 있는 그런 트윗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그래서 트윗의 댓글들을 보니 이런 챈들러 고의 의향을 오히려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파이코인을 이렇게 투기적인 마인드로 접근하는 것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러지 말고 파이의 생태계에 직접 들어와서 같이 협력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댓글들로 많이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OTC 장외 거래라는 것은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 간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채굴 업체나 크립토 펀드 등 큰 기업 단위로 이런 거래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거래는 대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소 장내 개인 투자자의 유동성으로는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 도중 가격 변동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에이전시를 통하거나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한 번에 처리하기를 원할 텐데 그래서 이런 OTC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예를 들어 파이의 오픈 메인넷이 나왔을 경우에 그래서 정식으로 거래소 상장이 되는 경우에는 확률적으로 파이코인 가격의 하락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OTC 거래는 실제 지갑을 통째로 사는 경우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은밀하게 거래가 되는 편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소나 온라인에 반영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매도 시에는 파이코인이 거래소에 직접 매도 물량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래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챈들러 고가 니콜라스를 찾아가서 과연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00만 개 파이코인 바로 구매해낼 수 있었을까? 저는 지금은 절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게 가능했다면 파이코어 팀은 진작에 ICO도 하고 펀딩도 받고 프리세일도 하고 다른 프로젝트들이 갔던 길을 똑같이 걸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토큰 알로케이션, 즉 토큰 분배의 중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왔었는데 생태계 부트스트랩이 완성되기 전에 대형 고래에게 1000만 개의 파이코인을 덥석 판매를 한다. 제 생각에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글쎄요, 만약 챈들러 고가 좀 반대로 파이 생태계에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하고 파이 생태계를 좀 더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참여를 해줄 수 있으면 또 반대로 좋지 않을까. 높은 확률은 아니지만 그런 상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챈들러 고가 본인의 계획을 정말 실현하고 싶다면 또 간단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샘 뱅크먼 프리드가 솔라나 펌핑 했던 것처럼 오픈 메인넷이 되고 정식 현물 상장이 되었을 때 다 매집을 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면 실제 거래소에서 파이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펌핑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정말 중요한 얘기는 이 챈들러 고가 이 파이코인을 얼마에 매수를 하고 있네 또는 토큰 분배의 중앙화를 앞당기고 있네 또는 펌핑이 될까 덤핑이 될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포커싱을 맞춰봐야 되는 것은 앞으로 파이 네트워크 이 생태계에 뛰어들 큰 손들입니다. 지금은 매우 이 파이코인이 소유하기 쉬워 보이지만 미래는 더 치열한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유통량이 있지 않습니까? 약 200만 명 이상 모여서 락업을 걸고 나면 대략 3억 개에서 4억 개 정도의 유통량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앞으로 유통량이 더 많아진다는 것은 파이 생태계에서 사용자 수도 비례적으로 같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파이코인 활성화 채굴자가 약 3,500만 정도인데요. 파이코인의 공급량이 늘면 수요도 같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1인당 평균 지금 현재 200개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기록만 분석을 해보면 락업량을 제하게 되면 1인당 50개 정도에서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집 물량을 고려하면 상당히 부족해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도 표현을 해보고 싶고요.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어쨌든 미래의 파이코인 절대 쉽게 버리지 마시고요. 현명하게 아껴서 생태계 활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